아이돌 래퍼는 그룹 내에서 랩 파트를 담당하는 한 명 이상의 멤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차별과 편견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합성어기도 하죠. 그들을 온전한 래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돌 내에서의 래퍼라고 규정지은 말이기도 하니까요. 쇼미에서 아이돌 래퍼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그들에 대한 몇몇 언더 래퍼들의 반감은 정말 극에 달했었죠. 특히 요때 엔더비 버논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욕과 칭찬을 양분해서 먹었었고, 송민호는 2차 예선에서 아이돌 래퍼인 이블, 키도, 캔들, 야노를 언급하며 자기를 듣보잡 아이돌 래퍼들과 엮지 마라 이렇게 디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송민호는 저들과 내 신분은 같을지언정 실력을 비교하기엔 내가 월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돌 래퍼란 수식어가 붙으면 랩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일정 수준에 머문다는 기저가 깔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아이돌 래퍼란 유리천장을 깨고 모두가 인정하는 래퍼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송민호를 포함해서 쇼미더머니 3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비, 두말하면 입 아픈 지코, 그리고 GD, 아이돌 래퍼 딱지를 뗀 이름들을 나열할 때 많이들 이 넷의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제이팍은 아이돌 짬바가 좀 적기도 하고 래퍼라고 단정하기엔 R&B 쪽에서도 탑을 먹었으니 보통 배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들은 누구나 알만한 히트곡은 많지만 뭔가 그들을 대표하는 앨범은 좀 애매하다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GD 원 오브 카인드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요. 저마다의 연유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아이돌 출신이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투자되는 비용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다수의 엔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인당 2천에서 4천이면 아이돌을 데뷔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요즘은 인당 최소 1억부터 들어간다 하죠. 데뷔하기 전부터 숙식과 교통비를 시작으로 보컬, 춤, 연기, 외국어, 대화, 역량, 예절, PT, 나아가 멘탈 케어도 있다고 해요. 수많은 대중들 앞에 서기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악플 문제도 그렇고요. 게다가 만약 연습생 중에 외국인이 껴있으면 한국의 언어, 예절, 산업, 문화 등등 처음부터 알려줘야 하니 비용은 더 들겠죠. 근데 진짜 큰 돈이 쓰이는 건 그 이후부터예요. 이때는 대중들에게 모습을 비추는 단계이니만큼 의상, 헤어, 메이크업이란 녀석들이 튀어나오고 프로모션, 뮤직비디오, 리얼 프로그램, 음원, MD, 제작 이런 것들이 줄줄이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죠. 일례로 에스파가 광역 컨셉을 갖고 왔을 때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비용이 50억은 들어갔을 거라 추산했습니다. 보통은 활동 3년차까지 출자되는 소요액이 30억 안팎이라 하죠. 이 중 앨범 제작비가 80%는 차지하고요. 그래서 첫 정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의 단위가 늦고 낮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회사는 초기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려면 사람들이 들어줄 법한 음악을 필연적으로 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엔 도산까지 하니까요. 때문에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솔로로서의 역량을 갖춘 아이돌 래퍼들에게도 회사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작업물보단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난잡함이 혼재된 아쉬운 작업물을 발매하게끔 유도하죠. 힙합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프로덕션 위로 K-팝의 문법을 따르는 식으로. 이런 맥락에서 가장 아쉬운 래퍼가 지코예요. 지코는 블락비 데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상당한 양에 달하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찰지고 맛깔난 랩 덕분에 아이돌 래퍼 카테고리 내에서도 최상위권 포식자로 군림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팝타임이란 조력자가 있긴 했지만 나중엔 프로듀서로의 능력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오롯이 장르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이 낙서 시절 믹스테이프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게 그냥 좀 씁쓸해요. 솔직히 지코 정도로 성공했으면 이제는 좀 기깔난 앨범 하나 만들만한데 말이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요. 왜냐면 지코의 앨범 안에 수록된 트랙들 중에서 완성도 높은 힙합 트랙은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숭이 뜬 미혼남 당시의 VJ바가 이젠 쥐락펴락해 국내 팝 카메라 렌즈는 부시의 총구를 변해 You should know 내게 아무리 역같은 장단이 주어져도 깍듯이 춤춰 패턴이 펜은 안 봐도 뻔해 난 gambler 트랙터 무지성어가 들로 대신 채워 트렌드에 빠른 대신 퀄리티 스키 Get a leash 길어봐 며칠짜리 미 명작을 만들 거면 먼저 그려 믿고. 근데 지코도 이런 점을 간과하는 건 아니라 해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본인도 랩으로만 조지는 플랭스 앨범을 작업하고 싶다 밝혔죠. 근데 지코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기엔 랩신 말고도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앨범을 완전한 힙합으로 귀결시키지를 못한다 합니다. 춤도 잘 추고 팝음악도 잘 소화하고 서정적인 것도 곧잘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본인이 힙합 아티스트라고 불리기엔 좀 어긋나는 면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힙합이라는 삶과 행위를 앞장서 보여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단지 한 앨범 안에서 되게 다양한 사운드와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높은 퀄리티로 전시하고자 하는 마음에 좀 그런 트랙들이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돌 래퍼들이 회사를 좀 나오면서는 꼭 그게 힙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지코도 KOG 세우고 발매한 첫 정규작에서 트렌드에 따라간 노래들을 담기도 했지만 그에 반하는 감성적인 것들에도 신경을 썼거든요. 미디어에서 노출된 화려한 지코 대신 인간 우지호의 진솔한 내면을 보여준 거죠. 대중들한테는 친숙함이 있는 담백하고 내러티브가 담긴 음악이었지만 지코에겐 분명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는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인상을 남기며 상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렸죠. 흐릿해진 세상은 먼지 투성이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게 두근거림 이전보다 심해졌어. 설레임보단 조바심이 생겼어. 바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바비는 YG 시절 솔로로 2장 앨범을 냈지만 확실히 본인의 색깔은 찾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이즘의 평론에 의하면 데뷔한 지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고민은 느껴졌으나 해답은커녕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자신의 장점을 과하게 집어넣은 포트폴리오가 흐릿하다. 얼핏 들으면 좀 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한편으론 이때의 바비를 잘 나타낸 비평이었어요. K-팝과 힙합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호한 정체성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회사를 옮기고서 작년 10월에 발매한 첫 EP 로버트는 달랐어요. 바비 특유의 거칠고 허스키한 보이스를 여과 없이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둔탁하고 강렬한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죠. 가사의 깊이에 있어서는 아쉬웠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던 작업물이었어요. 아이돌 래퍼는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창작자로서의 욕구를 어느 정도 덜어야 합니다. 기획사의 플랜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까요. 때문에 그들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서 나중에 디스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K-팝 팬들을 힙합씬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주원이 블랙넛과 마티스를 주고받고 지코가 버거일즈 수장 제이통을 피처링으로 쓴 것처럼 K-팝 팬들에겐 관심받긴 힙합씬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니 말이죠. 이는 K-팝과 힙합을 이을 수 있는 그들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K-팝 팬들이 팝과 발라드 요소가 섞인 그들의 몇몇 랩 음악을 장르 음악이라고 인식한다면 아이돌 래퍼의 존재는 K-팝 팬들과 매니아들의 거리를 더 벌릴 뿐이겠죠. 서로가 알고 있는 힙합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테니까요. 그렇기에 아이돌 래퍼들이 더욱이 진짜 힙합 앨범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